먼저 안전관리를 배우기 전에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업재해란 무엇이냐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 설비, 재료, 그 다음에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중대재해가 무엇이냐면 산업재해 중에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하며 중대재해의 경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면 첫 번째,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대재해는 중요한 만큼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해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삼룡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삼룡이라는 친구는 중재를 아주 잘하기로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싸우게 돼서 너무 길게 중재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가 너무 열받아서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가 있었는데 중재를 며칠 동안 했다? 4일 동안 진행해왔다. 누가? 삼룡이가. 그런데 뿌직하고 열받아 버렸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에 대한 암기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먼저 4일이 무엇이냐?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삼룡이는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뿌직 열받아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나머지 안전과 위험에 대한 개념은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의 제1론 중에서 사고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는 어떨 때 발생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사고의 시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고의 시간성이란 무엇이냐면 사고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시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연성 중에 우연성이란 무엇이냐면 인간 착오와 같이 우연적 사고도 존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연성 중에 또 법칙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 법칙에 따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을 충분히 이용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법칙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고의 재현 불가능성은 무엇이나 이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즉 상황 재현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이 네 가지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것을 이용해서 재해 발생에 관한 이론 두 가지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인리의 법칙, 두 번째는 버드의 법칙이 있는데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인리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1이 되는 것은 사망 또는 중상, 그 다음에 29건은 경상해, 그 다음에 300건은 무상해 사고가 됩니다. 즉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총 330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30개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꼭 한 명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29개의 경상해가 발생하며 그중 300까지는 무상해 사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대로 우측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하인리가 제시한 1대 29대 300의 재해 구성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총 사고 발생 건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300건이 아니라 330건이 되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 그 다음에 1대 29대 300에서 1은 사망 중상, 29는 경상, 그 다음에 300은 무상의 사고가 됐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에 대한 것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의 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드의 법칙은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대,
10대, 30대, 600이 되겠고, 자, 이때 1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사고인 중상 또는 폐질, 그 다음에 10건은 경상해가 발생되고, 30건은 무상해 사고, 그 다음에 600건은 무상해 무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무상해 무사고가 무엇이냐? 리얼 액시던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며, 위험 순간 또는 아차 사고라고 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드의 법칙도 이 전체적인 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641건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버드의 법칙은 이 비율을 이용해서 몇 건이 발생하냐라는 것을 풀어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의 재분포에 따르면 20건에 무엇이 발생했다? 경상이 발생했다. 자, 경상은 일반적으로 10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생각해 주면서 마지막으로 무상해 무사고 고장은 몇 건이 발생되는가? 자, 무상해 무사고는 10건일 때 600건이기 때문에 이때 비율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율은 10대 600이기 때문에 10대 600은 20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것을 활용해서 풀어보면 내향을 곱하게 되면 600 곱하기 20, 이거는 10x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이 x이기 때문에 10과 20을 나누게 되면 2가 되겠고, 저항은 600 곱하기 2가 돼서 1200건이 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코시아 가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시아 가이드는 무엇이냐면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코시아 가이드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이것에 대한 인자들이 모두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이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이론상에 제가 추가드렸지만 질문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코시아 가이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도 공부 중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접속하게 되면 자료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마당에 접속하신 후에 그 다음에 코시아 가이드를 검색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시아 가이드의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있는 것이 분야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그 다음에 공표 순서, 재개정 연도가 되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것을 모두 암기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표에 대한 기호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분야별 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24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100%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정독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총 3가지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먼저 아래쪽을 보면 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라인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태프형,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라인 스태프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인형을 보게 되면 따로 안전관리자가 존재하지 않고 공장장이 모두 안전과 생산을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기 때문에 직계식 라인형일 경우에는 명령 계통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지시와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자가 아닌 공장장이 직접 지시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인에 대한 과중한 책임을 주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태프형입니다. 자, 안전 스태프가 공장장부터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까지 모두 간섭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할 수 있겠고 경영자에게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공장장이 명령을 하고 안전은 안전 스텝이 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장과 안전 스텝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적용했을 때도 이 안전 스태프랑 공장장이랑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장보다는 특히 이 관리자와 안전 스태프와 싸우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은 당연히 빠르고 더 많이 생산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자는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라고 할 것이고, 하지만 안전 스태프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천천히, 보다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자와 안전 스태프, 실제 현장에서 많이 충돌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이 무엇이다? 생산과 안전을 별개로 취급하게 되겠고,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계속 일만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완한 것이 무엇이다? 라인 스태프형 안전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제 두 가지를 합쳐졌기 때문에 안전 스태프와 공장장이 회의를 해서 안전 지시와 생산 지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지시 전달이 신속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근데 단점으로는 이 안전 스태프가 공장장한테 너무 관여해서 월권 행위가 우려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보건관리 조직 체계에 대해서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사업주가 가장 위에 있겠고, 그 아래쪽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산업보건위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게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아래쪽으로는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감독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 대부분 취업하게 될 텐데, 안전관리자는 독단적으로 사업주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연결이 돼서 보좌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야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고,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해주며,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기준을 보게 되면, 건설업일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경우에는 20억 원 이상이다라는 거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업주의 의무는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다? 당연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줘야 되겠죠. 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할 부분이 워낙 많고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일 경우가 어떤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농업일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자, 필기에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실기에서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위원회 종류와 사용자위원회 종류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을 때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진행한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은 필기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수는 낮지만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게 되면 노사협의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에 투입하게 되면 이 협의체 기업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토목 공사업은 15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암기해줘야 되고, 이때 회의 진행, 정기회의일 경우에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소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전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정기회의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2개월마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됐다면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어떤 식으로 선임이 되는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사업 중 상시 근로자가 300인인 사업장. 그 다음에 건설업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투입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인원수도 모두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표도 실기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은 반드시 외우고 전체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일 경우에 안전관리자가 이 정도 투입되는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안전관리자가 되어서 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 의 업무, 정한 업무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위험성 평가의 보자 및 지도 조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보기에 대해서는 요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어디가 포인트다? 어떠한 것을 구입했을 때 적격한지 선정해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안전교육의 계획을 수립해주고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자 및 지도 조언을 해줘야 되며 그 다음에 사업장 순회 점검을 하면서 미비된 것을 체크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장 순회 점검은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몇 번에 한 번이다? 2일에 1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회 점검도 서류화를 해야 되는데 서류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서류를 구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 실무에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암기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재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반드시 재해는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을 한번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이 있었죠. 맞고 두 번째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틀리게 되는데 전체 환기장치 국소 배기장치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는 누가 하냐면 의사, 간호사 혹은 산업위생과 대기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경우 보건관리자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 안전교육계획과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지도가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 및 교체 임명, 명령의 사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명령 사유가 되겠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우측에 작업장의 순회 점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일 1회 이상이 되겠고 하지만 이 아래쪽에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등등에 대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순회 점검을 실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횟수는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줘야 되고 이렇게 실시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로 증거를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시기 30일 이내가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하고 아래쪽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겠죠.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암기 팁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어디서 한다?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누가 실시한다? 일반 근로자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조직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해당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4번에 있죠. 4번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작업장 안 보이는 곳, 작업장 안 보이는 몇 번? 3번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무엇이다?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 조직까지 포함해서 1번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따라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4번, 그 다음에 작업장 안 보는 3번,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1번, 그 다음에 교육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요했다? 첫 번째, 중대재해 중요했죠. 무엇이었다? 중재를 잘하는 삼룡이가 너무 중재를 오랫동안 해서 열받아 버린 내용. 중재를 4일 동안 한 삼룡이는 뿌직 열받아. 그 다음에 하인리히와 버드의 법칙, 비율 중요했죠. 하인리히는 1대 29대 300의 비율, 버드는 1대 10대 30대 600의 비율이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기본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었다. 라인형,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과 이때 인원들도 중요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형은 100명, 그 다음에 스태프형은 100에서 1000명, 라인 스태프형은 1000명이 넘을 경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챕터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